아들은 해병대 부대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활관 점호는 끝났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들의 이름은 사건 기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분실 사고, 근무 태만, 생활관 마찰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연결됩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보고서는 늘 그에게 불리하게 작성됩니다. 아들은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이 기록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합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를 슬쩍 피합니다. 간부의 시선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녁 무렵 그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아버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면회 가능하시면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아들은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과 더 큰 일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는 병사처럼 침상에 앉아 군화를 정리합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면회 허가를 받고 부대를 찾습니다. 평범한 외투 차림이지만 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이 부대가 형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라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동안 신부는 묻히고 절차만 남습니다. 아버지는 그 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면회실에 들어온 아들은 예상보다 수척합니다. 자세는 반듯하지만 얼굴에 긴장이 고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보다 먼저 아들의 손을 봅니다. 손등에 남은 작은 상처와 거친 피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합니다. 주변을 오가는 간부의 발걸음이 잦습니다. 아버지는 질문을 삼킵니다. 지금 묻는 것이 아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면회가 끝날 무렵 아들은 접힌 종이를 조심히 건넵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바로 펼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이 짧은 만남이 가볍지 않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투를 벗지 않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종이에는 날짜와 사건, 간부 이름이 정리돼 있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쓴 흔적이지만 내용은 차분합니다. 반복되는 사건마다 아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기록 사이의 공백을 먼저 봅니다. 증거가 없는 부분, 확인되지 않은 추정이 많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메모를 다시 정리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문장을 고칩니다. 억울하다는 표현은 모두 지웁니다. 사실과 결과만 남깁니다. 이 방식이 군 조직에서 가장 빠르다는 걸 그는 잘 압니다. 잠시 뒤 아버지는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형의 이름을 누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군을 아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아버지는 짧게 말합니다. 형님, 조카 일로 확인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아버지는 창밖을 봅니다. 이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합니다. 형은 전화를 끊은 뒤 바로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손놀림은 여전합니다. 그는 동생이 보낸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문장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들어옵니다. 사건의 흐름과 보고 라인이 또렷합니다. 형은 특정 간부의 이름이 반복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그는 부대 구조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누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 실패에 가깝습니다. 형은 잠시 창문을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개인 민원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아이가 더 다칠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형은 조용히 연락처를 찾습니다. 현역 시절 함께 근무했던 지휘관입니다. 그는 직함을 꺼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전합니다. 기록 한 번만 정확히 봐주시면 됩니다. 통화를 마친 형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개입은 여기까지라는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부대에는 상급선의 지시가 조용히 내려옵니다. 공식 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병사와 관련된 기록을 다시 보라는 요청입니다. 지휘관들은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합니다. 문제를 키우지 말고 정확히 보라는 신호입니다. 기존 보고서들이 한 장씩 꺼내집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근무 배치가 다시 맞춰집니다.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책임이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향했던 구조가 눈에 띕니다. 확인 없이 넘어간 문장들이 표시됩니다. 관련 병사들은 분리돼 조사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묻지 않던 질문이 추가됩니다. 간부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단정적인 표현이 사라집니다. 생활관 안에서 아들은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압박이 줄어듭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이번엔 정말로 기록이 사실을 따라가길 기다립니다. 아들은 평소와 다른 호출을 받습니다. 이동 경로와 시간부터 이전과 다릅니다. 사무실 안공기는 차분합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앉으라는 지시에 조용히 따릅니다. 최근 사건 기록들이 정리된 상태로 펼쳐집니다. 기존에 불리했던 판단들이 하나씩 정정돼 있습니다. 아들은 그 변화를 말보다 문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담당 간부는 시선을 낮춘 채 설명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일부 기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징계성 조치는 즉시 중단됩니다. 생활관 배치 변경이 통보됩니다. 근무 평가도 다시 적용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이 놓이기보다는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지워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형은 후속 보고를 받습니다. 짧고 건조한 내용입니다. 기록 오류가 있었고 조치는 완료됐다는 보고입니다. 그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역 지휘관의 목소리에서도 긴장이 빠져 있습니다. 사안이 정리됐다는 신호입니다. 형은 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조직은 외부의 힘보다 내부 절차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형은 동생에게 간단히 상황을 전합니다. 이제 아이 쪽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도 묻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조직을 오래 봐왔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개입했고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전과 다른 생활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변의 시선은 조심스러울 정도로 중립적입니다. 더 이상 이름이 먼저 불리지 않습니다. 훈련과 근무는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불이익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부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형 역시 전역자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이 일을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군 생활의 냉정함을 배웁니다. 동시에 기록이 바로 서면
사람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녁점 오후 그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봅니다. 이번엔 억울함이 아닌 버텨낼 힘이 남아 있습니다.